안녕하세요. 네, 별로 할 말은 없는데 가이드 리뷰니 일단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스파이더맨 파프롬홈은 전편인 홈커밍과 동일한 기조를 이어갑니다. 홈커밍은 기존의 스파이더맨 영화와 다르게 10대 청소년으로서의 피터 파커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강점답게 또 하나의 확고한 색깔과 개성을 자랑했었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더없이 만족스러웠던 만큼 우리나라로 치면 유럽으로 수학여행을 떠난 피터 파커를 본다는 것에서 파프롬 홈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다행히 이 영화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워 재미있게 본 건 틀림없으나 마치 토르 라그나로크를 봤을 때처럼 유감스럽게도 뒷맛이 개운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토르 라그나로크를 두고 분명히 재미있게 본 건 사실이지만 제가 바라거나 기대했던 영화는 아니었다고 했었죠.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은 이 영화와는 다른 측면에서 비슷한 느낌을 받은 바람에 아쉬움도 많이 남은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은 전반적으로 앤트맨과 와스프에 비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띱니다. 그럴 만도 한 게 두 영화는 모두 본의 아니게 중책을 맡았습니다. 이를테면 앤트맨과 와스프는 인피니티 워의 충격을, 파프롬 홈은 엔드게임의 슬픔을 덜어내야 하는 역할이 주어졌거든요. 게다가 앤트맨과 와스프는 제목 그대로 앤트맨과 와스프라는 새로운 조합도 소개해야 했다면 파프롬 홈 역시 제목이 은유하는 바처럼 스파이더맨의 성장도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속한 영화로서의 태생적인 임무와 더불어 단독 영화로서도 기능해야 하는 이중의 역할이 다른 어떤 영화들보다 강하고 무겁게 주어졌는데 앤트맨과 와스프는 그걸 꽤 성공적으로 수행했지만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은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역효과를 초래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앤트맨과 와스프를 높이 평가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였죠. 만약 가볍고 경쾌한 앤트맨과 와스프를 의도적으로 인피니티 워 다음에 개봉시킨 거라면 마블의 전략은 정말 무서울 정도라고 했었는데 파프롬 홈의 경우는 그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시사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와 의견이 다를 분이 얼마든지 계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그게 바로 파프롬 홈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앤트맨과 와스프의 밝은 분위기가 먹힐 수 있었던 건 명백하게 인피니티 워와 충분한 거리를 뒀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앤트맨과 와스프는 적어도 쿠키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비록 인피니티 워와 동일한 시간대지만 완전히 분리된 사건을 다루면서 별개로 작동했습니다. 반면에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은 예고편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엔드게임과 직결됩니다. 심지어 케빈 파이기는 엔드게임이 아닌 이 영화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3단계의 마지막인 이유를 놓고 엔드게임에서 토니 스타크가 죽었으며 피터 파커와 토니 스타크의 관계가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두 영화는 따로 나눌 수 없는 이야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시종일관 밝고 가볍습니다. 엔드게임과의 연계성은 차치하고 스파이더맨의 단독 영화로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보더라도 때때로 과하다 싶을 만큼 유머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전편인 홈커밍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파프롬 홈은 이런 성향을 도입부에서 일찌감치 확고하게 전달하고 시작하긴 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걸 봤을 때는 역시 마블다운 센스라고 감탄했지만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서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감정 그대로를 느꼈습니다. 이걸 이렇게 다룬다고? 아니, 재치 있는 건 맞는데 좀 지나치지 않나? 스포일러 리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이 영화에서 뭘 보고 싶어 하시는지에 따라서 이건 호불호가 뚜렷하게 나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앤트맨과 와스프와 달리 파프롬 홈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속한 영화로 봐도 그렇고 스파이더맨의 단독 영화로 봐도 그렇고 엔드게임과 너무나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에서 그런 연출에 거부감이 생기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분명 저도 같이 웃었고 몇몇 유머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도 왠지 모를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게 호불호가 나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언맨의 그림자가 너무 짙습니다. 솔직히 홈커밍 때만 해도 10대 청소년으로서의 피터 파커를 부각시키는 데 있어서 벤 삼촌 대신에 아이언맨을 멘토로 삼은 건 몇 가지 이유에서 매우 탁월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파프롬 홈에서마저 아이언맨의 그림자 밑에 놓은 것에 대해서 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파프롬 홈을 보고 나면 큰 맥락에서 홈커밍의 재탕이라는 인상마저 지울 수 없어서 이게 스파이더맨의 영화인지 아이언맨의 스핀오프인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터질 법도 하죠. 물론 토니 스타크와 피터 파커는 공히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에서 상당히 닮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으나 홈커밍과 달리 파프롬 홈은 피터 파커 개인의 주체적인 서사가 없다시피 한 채
토니 스타크의 그림자에 짓눌려버리는 탓에 이 영화의 정체성이 모호해집니다. 제작진도 이걸 의식하고 MJ와의 로맨스를 넣은 것 같지만 유럽으로의 수학여행과 함께 청춘 드라마 같은 면을 더해줄 거라는 제 기대와 달리 도리어 역효과를 초래한 단초 중 하나로 작용하고 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파프롬 홈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속한 영화이자 스파이더맨의 단독 영화로 모두 기능하려다 보니 거의 대부분에서 다급한 전개의 연속이고 그 중 하나가 바로 MJ와의 로맨스입니다. 저는 여행을 하는 동안 두 사람의 감정이 발전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서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MJ에게 푹 빠져있더군요. 홈커밍에서 리즈와 사귀다가 가슴 아프게 헤어진 건 둘째치더라도 피터와 MJ 사이에 이렇다 할 교류도 없었던 와중에 갑자기 원래부터 첫눈에 반했던 것처럼 행동하니 거부감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뿐만이 아니라 결말부에서 피터 파커가 파프롬 홈을 이루기로 결심하는 순간도 너무 성급하게 연출해서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최소한 그 대목만큼은 정말 모든 심혈을 기울여 연출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마저 놓쳐버리니 아쉬울 수밖에요. 그나마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에 마땅한 톰 홀랜드의 연기가 뒷받침되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한편의 촌극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결점들에도 불구하고 파프롬 홈을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건 톰 홀랜드의 연기, 일부를 제외하면 효과적이었던 유머와 밝은 분위기, 미스테리오라는 캐릭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액션입니다. 홈커밍이 개봉했을 때 여러분 중 일부는 액션에 대해 거센 불평을 토해내다 못해 아주 재밌게 봤다고 했던 저를 조롱하고 비난까지 하던데 당시에 제가 홈커밍의 액션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건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장담컨대 그게 마블의 의도라는 걸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명백했었고 더 나아가 액션이 단순히 눈요기가 아닌 서사를 표현하는 도구 중 하나라는 걸 안다면 홈커밍의 액션은 100번 양보해서 약점일 수는 있을지언정 단점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러 개봉한 파프롬 홈은 참으로 고맙게도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유감없이 증명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이 영화는 홈커밍과 비교했을 때 일취월장이라는 단어가 딱일 정도로 모든 면에서 감탄케 하는 액션을 수시로 선사합니다. 비록 초반부에는 스파이더맨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대신 미스테리오가 새로운 타입의 액션을 보여준다면 중반부를 지날 즈음부터는 스파이더맨이 전면에 나서면서 마블의 다른 어떤 영화와 비교해도 지지 않을 화려하고 현란한 영상미를 쏟아냅니다. 특히 결말부는 홈커밍을 보고 실망하셨던 분들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액션을 나열하고 영화가 끝나기 직전의 장면을 보면서는 한마디로 말해 이게 스파이더맨이지 라는 말을 절로 토하고도 남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두 영화가 왜 이런 차이를 뒀는지만 알아차리셔도 여러분은 어디 가서 영화 좀 봤다고 생색내셔도 됩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제가 잘난 척을 하는 건 절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고 홈커밍과 파프롬 홈이라는 제목부터가 중의적인 동시에 은유적으로 각 영화의 주제이자 스파이더맨의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을 재밌게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솔직히 가능할 것 같진 않지만 최대한 엔드게임을 잊으시고 톰 홀랜드에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성과는 뭐니 해도 톰 홀랜드입니다. 저는 각본과 연출이 놓친 걸 톰 홀랜드가 연기로 커버하지 않았다면 정말 크게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엔드게임이나 토니 스타크와의 연계를 차라리 줄였더라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하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캡틴 마블만큼 불만으로 가득한 영화는 아니었고 캡틴 마블과는 다르게 속편을 잔뜩 기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에서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행여라도 스포일러가 될까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으니 며칠 후에 스포일러 리뷰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